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칠판을 보시면 어제 우리가 사주기 유치원평가에 관해서 특성을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3주기가 있고 몇 주기? 4주기의 평가 방법에서 차이점이 있었어요. 무슨 평가에서? 정성평가에서. 무슨 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바뀌었다. 이 설명을 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교재 425쪽 펴놓고, 그리고 그 인강 듣는 그 선생님들 위해서 그 작년교재, 유아교육론 작년교재 쓴 선생님들은 이 4주기 평가가 3주기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기 내용을 제가 파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인강팀에서 첨부 자료를 올릴 테니까 그 4주기 평가로, 그러니까 작년 교재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성평가에서 무슨 평가로? 이거는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 찾아봤어요? 한자? 바쁘군요. 자, 이게 우리가 공부라는 게 마찬가지로 기본 어떤 키워드에 제시된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적이 3주기에서 몇 주기로 4주기로 변화된 거에 관한 거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좀 내가 듣기에 낯선 용어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무슨 평가가 있고, 도대체 그럼 한번 우리가 녹색 창에 쳐봐야 되겠죠? 네이버에. 그래서 양심 있으면 찾아봤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이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한자로 다 써 있는 건데 아셨습니까? 자, 여기 성자가 성질을 나타내는 성지예요. 성자. 무슨 얘기냐? 3주기에는 오전 평정 척도로 했자. 그러면 이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이 정성평가한다는 건 질적으로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갖고 있는 내용, 가치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평가한다는 뜻이야. 이해가 됐나? 그런데 3주기에는 이러한 질적 평가를 한 겁니다. 3주기에. 이해가 됐죠? 1, 2, 3주기에. 오케이? 자, 그런데 4주기에는 무슨 평가한다는 거야? 양적 평가. 무슨 평가? 양적 평가를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거에서 이렇게 바꿨다는 측면은 여기는 무슨 평가? 질적으로 봤다면 4주기에는 어떻게 본다는 뜻이야? 양적으로 봤다는 뜻이야. 큰 의미가. 그러면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 평가의 목적이 질적 향상을 위한 건데 왜 평가 방법을 질적인 걸 하다가 뭐를 바꿨어? 양적으로 왜 바꿨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 그 이유는 4주기의 커다란 특징이 유치원과 어디에? 어린이집을 평가해보자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그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높이고? 그렇죠. 그다음 무슨 가능성? 예측 가능을 보기 위해서 무슨 평가를 바꾼 거야? 양적으로 바꿨다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요게 잘 알아두세요. 자, 내가 이제 수업에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수업을 듣는 사람이요. 그러면 3주기에서 몇 주기로? 4주기에는 제시된 서면평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정성평가가 뭐로 바뀌고, 우리 막 그 외우지. 근데 잘 알아두세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외우고 이 밑에 의미를 모르잖아. 지금 내가 이거 설명 안 했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 4주기 유치원평가를 만든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 없어? 연구진들은 알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서 시험 문제 만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슬럼프가 옵니다. 뭐가 온다고? 슬럼프. 이게 몇 번씩 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뻤다. 이거 몇 번씩 와야 돼요. 1년 중에.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여름 되면 수산시장 가서 생선 보고 있고 안 와요. 해변가 갔다 안 오고요. 또 사육신묘 가서 묘파하고 막 그래요. 뭐냐?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왜 제가 오랫동안 지도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의 성향을 알잖아요. 뭐냐? 1년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2년 만에 하는 경우도 또 7년 만에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졸업시키는 목적이 대부분 수업을 듣다가 우리 수업에 와서 졸업을 많이 하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가 차이가 큰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다른 선생님 듣는 거, 야 무슨 평가에서 정량평가에서 뭐로 바뀌었어? 정성평가에서 뭐로 바뀌었어? 정량평가. 이거 막 외우겠지. 그런데 그것의 의미를 모르면 적용하기가 어렵죠. 없죠. 그게 시험에 접근하는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한 지금 취지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는 뜻이야. 즉 기초 개념에 대한 이런 의미처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어. 3주기에서 4주기에 바뀐 거를 김교사, 박교사 대화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김교사 3주기에는 질적평가에서 말이 이렇게 나와. 그럼 뭐지? 이렇게 안 나오고 지금 말한 뉘앙스 이해됐어요? 이 차이점인 거야. 그러니까 자, 설명 잘 들어. 초수생들은 표면만 알아. 스킨. 내 말 이해됐나? 그러니까 달달달 외워. 내 중고등학교는 암기력이 왕성했었는데 요즘 치매가 오나 맨날 까먹지 해워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임용고시, 즉 우리가 묻는 과정이라는 건 고등사고력을 묻는다는 거야. 임용고시.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 풀잖아요. 조건만 조금 바꾸면 못 써.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야. 깨달았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인드맵 수업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내가 이거를 왜 만들어준 건데 손이 아파가면서 이거 주제망 제가 다 직접 그린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른 프로그램에 이 주제망이 없어서. 근데 이게 뭘 형성하는데 기초 개념을 형성하는데 아주 밑바탕이 되는 작업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뭘 충실한 얘기를 많이 해요? 기본을 충실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탄히 기초 체력이 돼야 스피드도 올릴 수 있고 자빠지지도 않고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운 내용을 막 하려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80점 중에 50점이 무슨 내용이에요? 기초 기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인드맵 봤어, 안 봤어요? 큰일 났네. 제가 작년에도 말씀도 계속 이 마인드맵 몇 번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100번 본다는 각오로 해야 그러면 꿈속에서도 나타나야 돼. 그 정도로 머릿속에 도식이 형성돼야 됩니다. 자, 이해했어요 지금? 공부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 자, 내가 말해. 많은 양을 할 생각하지 말고요. 정확히 하나에 갖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시험이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자, 동화, 조절, 평형어가 나온 때가 있잖아. 요번에도 나왔잖아. 그럼 거꾸로 해줘도 됩니까? 동화의 사례를 찾으라 할 수 있고 조절의 사례를 찾으라 할 수 이렇게 된다는 거 시험의 방향성이. 제가 공부 방법 설명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기출 분석도 하고 있죠. 지금 손 놨군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손 놓으면 수트핏이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뭐에 충실해? 기초 기본 개념. 난 매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지식을 갖는 것보다는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서 왜 실수를 하게 되냐면 시험장에서가 뭐냐면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야. 왜 그래? 정확한 개념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오류만 줄여도요. 실수만 안 해도 합격합니다. 핵격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는데 방법을 지금 몰라. 그래서 어떤 오류가 있냐면 백화점식을 원해.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쇼핑하시고 그러다 합니까? 파산해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자, 영역을 하나씩쯤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교육 배웠다 가정합시다. 그럼 고든 배웠어. 그럼 고든에서 중요한 게 뭔가 생각이 나야 되면서 주제만 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알고 적용할 수도 있어야겠지. 자, 물어볼게. 무승부법에 단계가 있죠. 맞죠? 그럼 그거를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자기 절차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되고 그거를 사례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게 나온단 말이죠. 시험에. 기출이 나왔으니까 써먹는다고. 나만 열받나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오랜 동안 제가 이제 교직에 있었고 지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공부 방법을 통해서 쉽게 전달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성과를 얻게 도와주는 게 제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뭐냐면 막연히 해. 막연히. 내가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내가 땀띠 날 때까지 합격하겠지. 철만 땀띠 나면 못 앉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 말한 뉘앙스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정확히 알자는 뜻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본 거야. 무슨 평가에서 3주기 정성평가에서 뭐로 바뀌었어? 정량평가로 바뀌었다는 거. 여기 뭐야? 자, 이렇게 5점 척도에서 보통이다 보다 많다 해갖고 평정 척도에서 수행 정도를 볼 수 있대 배웠잖아요. 평정 척도에서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로 바꿨다고? 정량. 왜 바꿨을까? 그렇지. 객관성이 예측 가능한데 4주기의 특징이 유치원과 뭐가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하고자 하니까 좀 더 심플해야 되는 거야. 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정성평가로만 하기에는 어린이집까지 가기에는 어린이집 이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합격이야. 4주기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의미 확실히 알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늘 부탁드립니다. 무슨 단어가 나왔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검색어 치세요. 요즘은 여러분 스마트폰 잘 돼 있잖아요. 그거 쳐서 개념을 검색해보고 의미를 찾는 연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모든 지식의 출발점은 언어잖아요. 단어잖아요. 개념인 거예요. 철학도 개념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게 뭐냐면 개념 형성이 안 된 거야. 기초 개념. 이제 깨달았어요? 자, 설명할게. 막연히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도 마인드맵에 그려진 내용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 할 수밖에 없다? 합격할 수밖에 없어. 알았죠?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뭐냐면 제가 늘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렇지? 또 누가 더 열심히 해?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난 시험은 안 본다고. 근데 방향성을 주는 거야. 내가 리더가 돼서. 그런데 쫙 지켜보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무슨 개념 이제 형성해라? 기초 개념. 무슨 개념? 기초 개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은 깨달음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기초 개념을 아는가 확실히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 중고등학교 영어 단어 외웠죠? 안 외웠어요? 왜 외웠죠? 왜 외웠지? 그걸 해석하려고. 점수 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영어 단어에도 하나에 6가지 뜻이 있는 단어도 있고 있죠? 그렇게 단어 하나의 의미가 크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것만, 이 진리만 깨달으면 집에 가도 돼. 수업 안 들어도 돼. 찾아! 부탁해요. 내 말 이해했어? 내가 이 시점에서 왜 이 얘기를 던지냐면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종강을 하는데 내가 많은 지식을 막 이렇게 포화하면서 줄 수 있어. 그러면 들을 때는 와 내가 몰랐구나. 그건 중요치 않아. 그게
들어서 내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와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무슨 개념? 오늘부터 많은 걸 하기보다는 그 주에 배운 단어 키워드에 이거 모르는 단어다?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3주기에는 무슨 평가에서 어제 배웠죠? 정성평가에서 뭐로 바뀌었어? 정양평가.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게 한글로 나오죠? 숫자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근데 출제자가 이렇게 써, 안 써? 안 쓰고 대화체로 들어갑니다. 자, 부탁합니다. 즉 마음에 그걸 바꿔야 돼. 생각 자체.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부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질적 3주기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질적 측면인데 4주기에는 뭐 된다고? 양적 측면이 됐다는 거야. 그 이유는 무엇과 무엇의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를 하려니까 좀 수월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객관성과 뭘 높인다? 예측 가능성.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설명 잘 들으면 공부 안 해도 돼. 시험장 가면 생각이 나. 그때 내가 마인드맵보라는 얘기 들었지. 그거에 생각이 다 나. 오케이? 자, 공부 방법 다시 설명드렸어.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쉽게 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 2, 3, 4, 5도 숫자 배우는 단계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리고 3세, 4, 4, 5세도 수세기도 단계가 있잖아. 뭐 10개까지 다 있는 거야. 그러면 공부 방법에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초급 문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단계적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1, 2월에 끝나면 유아교육론이 끝납니다. 그러면 유아교육론은 여러분 언제 보냐면 시험 볼 때까지 반복했는데 안 해 대부분. 왜냐하면 3, 4, 5에 누리과정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막 멘붕이 와. 그런데도 기초 탄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알았습니까? 자,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 물어볼게. 동화의 개념이 봐. 얘기해봐. 동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형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밖에 있는 걸 내 지식에 맞추는. 그렇지. 적용하는 거지. 오케이. 잘했어. 자. 그러니까, 몰라도 얘기해보고, 써보고,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리허설 해볼 필요가 있어. 알았죠? 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막연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기초 개념 하나씩 알아나가도록 합시다. 그게 공부 방법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설명 안 드려요. 기초 개념을 탄탄히 하라는 걸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지? 자, 출발합니다. 자, 교재 보겠어요. 자, 오늘 메시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425쪽. 자, 4주기 유치원 평가의 통합지표. 자, 그럼 어제도 했어. 통합지표가 뭘 얘기하는 거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라 설명했어. 그 단어를 알아야지 나오면. 그렇지? 근데 낯선 사람은 모르잖아. 통합지표 나온다는 개념을. 자, 평가 방법 보겠어요. 밑줄쳐. 무슨 방법을 도입했어요? 그렇죠. 정량평가를 도입했어요. 그러면 거기 양에다 동글뱅이 쳐요. 어디 동글 쳐? 양. 이제 무슨 중심이야? 양을 중심으로, 양적 평가를 한다는 뜻이죠? 이해했나요? 오케이. 그거를 도입해서 객관성과 무엇한다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밑줄쳐. 자, 다시 한번. 제 4주기 평가는 2017년에서 언제까지? 2019년까지 합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무슨 평가로 바뀐 거야? 3주기는 정성 평가인데 지금 무슨 평가? 정양 평가로 바뀌었어. 틀면 안 돼? 다음 평정 방식을 보겠습니다. 평정 방식에 자, 무슨 방식이다? 절대 평가. 밑줄쳐. 무슨 평가? 절대 평가. 그래서 yes, no 체크리스트로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평가의 체크리스트로 yes, no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 잘 보세요. 자, 평가 지표 중에서 평가 항목의 종족 뭐에 따라 충족 못합니까? 개수에 따라. 밑줄쳐. 그러니까 양적인 게 되는 거지. 충족 개수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밑줄쳐. 몇 개 등급이면 3개 등급이 있어. 우수 뭐야? 적합. 또 무슨 필요? 개선 필요로 등급을 나눴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평가 항목 충족 비율이 몇 퍼센트는 75% 이상은 무엇이고 우수, 그 다음에 50에서 75는 적합, 개선 필요는 50% 미만입니다. 찾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평가 항목 수가 2개일 때는 우수가 되려면 몇 개 돼야 돼? 2개. 그렇지? 3개일 때 몇 개? 3개. 항목 수가 4개일 때는 몇 개 이상? 그렇지. 3개 이상. 다음에 5개일 때는 몇 개? 4개 이상. 6개일 때 몇 개 이상? 5개 이상. 그러니까 4, 5, 6 쉽게 말하면 평가 항목 수가 몇 개 있는데 6개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으면 몇 개 이상이어야 돼? 5개 이상이 기본적으로 예스에 체크돼야 되겠지. 충족에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예스가 충족이고 미충족이 노야. 아,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보자. 422쪽 보겠어요. 422쪽에 교육과정 파트에 1-3에 교수 학습 방법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평가 항목 수가 몇 개예요? 6개지? 자, 그러면 내가 출제자면 요거 갖고도 출제하고 싶어. 자, 거기에서 1에서 몇 가지 나와 있어요? 6까지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런데 요거만 놓고서 시험제 이렇게 낼 수 있어. 자, 여기 평가 항목 중에서 충족된 항목이 4개라고 한다면, 자, 몇 개로 한다면? 4개. 그러면 평가 점수는 뭐로 나와? 3개에서 4개니까 뭐 하는 거야? 적합으로 드는 거지. 아, 이해했나? 우리가 수학을 제일 싫어하지만 그렇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렇게도 충분히 낼 수 있어. 낸다면. 그러니까 사주기 평가의 이해가 부족하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또 실험을 해볼까요? 424쪽 보겠어요. 교직원 파트에 가면 4-1에 원장에 뭐가 있어요? 항목이 몇 가지죠? 4가지야.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해보니까 충족이 1개야. 충족이 몇 개? 1개. 그러면 등급은 뭐야? 개선 필요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 그럼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시험에 풀어서 낼 수 있어. 지문으로. 그러면 부적절한 걸 찾으라면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히 알아두시면 올해 합격합니다. 오케이. 자, 평가 영역 보자. 3회 425쪽에 평가 영역 중에서 평가 지표 중 무슨 등급? 우수 등급 평가 지표 수에 따라 몇 개 등급으로? 3개. 우수, 적합, 무슨 필요? 개선 필요 중 1개를 부여합니다. 찾았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426쪽을 보아하니까 자, 크게 평가 영역에 우리가 제시된 영역에서 제시된 거를 보니까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영역의 지표수가 몇 개였는데? 7개였는데 자, 거기에 나오면 몇 개 이상이면? 오케이, 5개 이상이고 그 다음에 2영역하고 몇 영역이? 4영역이 지표수가 몇 개? 4개였어. 그러면 몇 개 이상이어야 돼? 3개 이상이어야 되고 다음에 3영역이 몇 개? 5개인데 몇 개 이상이야? 4개 이상.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와 있는 우수를 받으려면 요걸 해야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개선 필요는 거기 나와 있을 때 몇 개 이상이 나올 때 1개 이상이면 무슨 필요야? 개선 필요라는 걸 찾을 수 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유치원 평가 결과를 등급을 무엇합니까? 부여하면 4개 평가 영역의 우수 뭐에 따라서? 등급수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1 영역 했는데 뭐 우수가 나오는지 2 영역 무수가 나오는지 나오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수 등급수에 따라서 뭐를 나온다? A, B, C, D 이제 평가 등급 내려오는 거죠? A. 모든 영역에서 우수 등급이 유치원이 뭐야? A야. 그러면 거기 우수 영역이 몇 개 정도? 4개. 찾았나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왜 우수 영역이 4개야? 그렇지. 영역이 4개니까. 맞지? 다음 B는 몇 개 영역 이상이? 3개 영역 이상이 무슨 등급이고? 우수 등급이고. 자, 그리고 뭐가 없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되는 게 없어야 돼. B 등급 되려면 그래서 우수 몇 개? 3개. 적합 몇 개? 1개. 됐죠 이제? 다시 말합니다. 이것을 풀어갖고 대화체로 만들어서 시험 문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 다음 C등급 보자. 몇 개 이하? 2개 이하의 무슨 등급이 있고? 우수 등급이 있고. 또 뭐도 없어야 돼? 개선 등급. 자, 그럼 결론은 개선 필요가 나오면 일단은 D야. 가장 쉽게 얘기하면. 맞지? 큰 틀을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그나마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급을 나누는데 A, B, C 정도는 그나마 유치원이 괜찮은 거야. 근데 무슨 등급 받으면? D 등급 받으면 개선이 필요해. 거기 유치원 보내면 안 돼요. 얘를 그렇다고 망하게 하면 안 되지만 이해가 됐죠 이제? 오케이. 그래서 요 구체적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잘했어. 자, 그래서 어제도 배웠죠. A등급이면 3년 주기인데 몇 주기 평가할 수 있어? 4년으로 평가를 늘려서 1년을 더 저기 할 수 있고. D등급이야. 2년. 기억나야지. 잘했어. 자, 평가 절차. 서면평가 줄어들었다고 그랬지. 자체에서 못하고 현장 또 무슨 평가로? 종합평가. 큰 변화입니다. 자, 자체평가 밑줄 주세요. 매년 언제까지 하는 거야? 9월 초까지 실시하네요. 언제까지? 9월 초까지 실시하는 걸 볼 수 있겠다. 원칙, 3단계 평가 절차이나 현장과 무슨 평가를? 종합평가를 통합하여 못하다고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질문 갖고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꼭 이렇게 나옵니다.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단계로 꼭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구가 되는 거지. 왜? 현장과 종합은 묶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됐죠? 기본 바탕을 가지고 조금 변형해서 헷갈리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보겠어요. 427쪽. 구체적 보겠어. 무슨 평가는? 자체평가 9월 초까지 한다고 그랬죠? 맞죠? 그래서 밑줄 쳐. 자체평가 걸러서 한다?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한다? 매년 하죠. 자체평가는 어떻게 한다고? 매년. 그래서 유치원 운영과 교육활동 점검 평가한다. 자, 다시 한번. 자체평가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한다? 매년. 1년이죠. 쉽게 말하면. 자, 기본 목적 읽어보자. 진짜 유치원 누구로? 스스로. 기관의 무슨 수준을?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 무슨 방안을? 개선 방안을 찾으려 노력해야 되겠지. 찾았죠? 다음 유치원에 대한 누구의 이해? 평가위원회 이해를 돕고 무슨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객관적 평가를 받기. 무엇한다고? 기초 자료를 정한다. 무슨 얘기야? 자, 현장평가 나오는데 이 현장평가 나오는 선생님이 1년 동안 그 유치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무슨 평가한 걸 좀 검토해보고 자체평가를 보고 여기서는 잘 되는 게 있고 여기서는 또 부족한 게 있구나 파악이 됐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중점으로 보겠지 이렇게 평가위원들이. 맞죠? 오케이. 자, 자체평가 내용을 보자. 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평가 항목과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지표 등급별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앞에 제시된 국가에서 만들어진 가지고 자체평가를 해보는 거야. 유치원에서. 알겠나? 자체평가 절차 누굴 중심으로?
원장을 중심으로 무슨 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과정에 나옵니다. 첫째, 자체평가 준비. 뭘 구성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평가. 뭘 수립해? 그렇지. 그 다음에 뭐하는 플랜 했죠? 그렇죠. 플랜 했죠? 그 다음에 두 얘기했죠. 자체평가 실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무슨 리스트로? 체크리스트로. 다음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하려고 자체평가 결과도 활용하는 거죠. 모든 평가는 활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유치원의 강점과 무엇합니까? 약점을 거기 밑줄 주세요. 우리 유치원에 무엇한다고? 강점과 약점을 분석. 밑줄 쳐놨습니까? 쳐놨죠?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장학자료에서 배우는 건데 강점과 뭐가 있습니까? 컨설팅 장학 방법제 나오는데 이걸 수학 기법이래. 무슨 기법이라고 그래? 수학 기법. 무슨 기법? 수학 기법.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 거기 강점, 단점 나와서 자 여기가 무슨 점? 위크니스, 못한 점, 약점. 여기 못하고 기회. 여기는 위험 요인.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요 수학 기법이 그 작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이 후보의 강점, 약점, 기회, 그 다음에 위험 요소가 뭔가. 근데 이 수학 기법은 현재 실제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안전교육 같은 거 할 때 경기도 유치원에서도 수학 기법을 많이 써요. 그려놨어요. 틀리면 안 돼. 무슨 기법이라고 그래? 스왓 기법. 그려놨죠? 거기 강점, 약점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 오케이. 그러면 호기심 있는 분은 오늘 또 뭘 찾아? 스왓 기법을 찾아보면 이 그림이 나온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체평가 준비 단계. 당연히 뭘 구성해? 자체평가 무엇합니까? 위원회. 자, 미처, 유치원 실장할 때, 미처, 교직원 몇 명 내외를? 몇 명 내외? 4명 내외의 구성을 권장한다. 찾았죠? 그 다음에 자체평가위원장을 선출해야 되겠죠. 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의사결정 조정을 해줘야 됐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체평가 계획을 못한다고 수립. 그래서 평가 계획을 기본적으로 전 교직원과 공유하는 걸 선적해야 됩니다. 자, 그럼 거기 별표 쳐서요. 계획 단계에서 수행할 구체적 활동이 나와 있죠. 첫째, 뭘 공유해야 돼? 목적. 추진 일정. 무슨 방법? 추진 방법. 그 다음에 무슨 작성해야 돼? 자료 목록. 무슨 지표? 평가 지표 등 확인한다. 자, 평가 무슨 단계? 실시 단계. 찾았습니까? 당연히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교직원 자체를 수업할 영역별로 정리하고, 자, 관찰도 하고 또 뭣도 하고 면담도 하고 또 뭣하고 자료 확인 등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럼 거기 밑줄 주세요. 어제 배웠듯이 이렇게 관찰도 하고 면담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이렇게 해갖고 대표적으로 미셸 어제 얘기했죠. 발달 지침 체크리스트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다 총괄 보고서까지 나오면 그걸 뭐라 했어요? 활동 표본 평가라고. 그런 것도 생각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무슨 단계? 보고서 작성 단계. 그래서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종합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담당 영역별로 보고서 뭘 합니까?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은 그걸 통합해서 다시 조정하고 넘어갑니다. 자, 429조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뭐에 맞춰서? 서식에 맞춰서 써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자체평가 결과를 못한다고 활용합니다. 자, 밑줄 치세요. 같이 읽어보자. 자체평가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밑줄 쳐. 뭐만 제출하고? 자체평가 보고서만 제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시험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체평가 보고서를 자체평가 보고서만 제출합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잘못된 거지.
그 결과가 유천 어디에? 운영 개선에 연결되도록 합니다. 밑줄 무슨 개선? 운영 개선. 그럼 그 옆에 써놓으세요. 우리가 그 평가에서 배웠죠. 모든 평가라면 생활기록부 작성에 도움되고 교육과정 운영 개선에 도움되고 그 다음에 부모 면담에 활용되고 맞죠? 유아 발달 그 배웠잖아. 여기 이제 유천 운영의 개선에 활용하는 거지. 됐나? 자, 예를 들어 그겁니다. 자체 평가했더니 이게 있어. 교사들 간의 업무 분담이 잘 안 돼.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듯이 업무 계획을 잘 어떻게 짤 건지 그런 것들을 개선 노력해야 되겠지. 그렇죠? 자, 자체 평가 결과에 근거해 유치원 스스로 무엇합니까? 강점과 약점. 자, 여기 자꾸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거 나도 알고. 스스로가 나오지. 찾았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평가하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외부에 의해서 변화되기보다는 어디에? 스스로의 변화가 더 중요한. 그래서 무슨 평가를 먼저 하는 거야? 그렇지. 이해됐나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너 고쳐. 그럼 더 해 안 해? 더 안 고치잖아. 집에서 해. 하지마. 그럼 어떻게 해? 더 하잖아, 애들이. 반항심해. 그래서 자율적으로 무슨 평가로? 자체 평가는 스스로 변화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 됐나요?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그 수학 기법이라고 했어요. 문제점을 못합니까? 분석하여. 거기 봐. 문제점 분석까지 미치죠. 문제점을 분석. 무슨 기법? 수학 기법. 됐나요? 그래서 뭘 유지하고 강점을 지속적 유지합니다. 그렇죠? 자, 거기 보니까 자체 평가 보고서 무슨 방법이 있네요? 작성 방법. 샘플이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교육과정제 1-1 샘플이 나와 있네. 찾았죠? 그래서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충족과 뭐로 했습니까? 미충족에서 지표 등급에서 어디에?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앞에 집 보지 마세요. 자, 1-1의 평가 항목 1 국가 수준의 교육과제 목표 내용을 반영한다. 나와 있지? 자, 거기다는 노에다 체크하겠어요. 미충족. 어디에? 노. 2번은 Y에. 3번은 Y에. 4번도 Y에. 됐나? 그러면 지표 등급은 뭐예요? 오, 잘했어요. 아주 우수해요. 그 다음에 영역 등급은? 이건 전체 봐야 되죠. 그 이제 1-1- 다 해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영역별 뭐가 있습니까? 소견. 거기다 쓰세요. 자, 소견 써보세요. 얼른 써봐. 여러분, 난 써봐. 소견 써. 얼른 써. 빨리 써. 우리는 잘하는 유치원이다. 써 빨리. 일단 써봐. 소견. 이유가 있어. 빨리 써. 썼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지표나 영역 등급은 공개하지 않아도 뭔 공개되겠어? 소견은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말 이해했나요? 잘했어. 이제 여러분들 4주기 유치원평가하면 이제 자신 있죠? 근데 합격해서 가면 이걸 합니다. 그랬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430조 전체 평가 무엇합니까? 총평을 써야 돼. 찾았습니까? 전체 뭘 쓴다고? 총평을 써야 돼. 전체 뭘 쓴다고? 총평.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전체 다 해갖고 유치원 등급이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하는 거지. 됐나요? 두 번째, 무슨 평가합니까? 현장평가. 평가 대상 유치원을 직접 무엇합니까? 방문해서 무슨 평가 바탕으로?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어진 어디에? 시간 내에서 확인합니다. 찾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평가 항목 요소 체크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현장 평가 뭘 보자? 절차를 보도록 하자. 찾았습니까? 오케이. 밑줄 평가위원은 몇 명이? 그렇지. 3인 1팀이야. 그래서 사전에 무슨 분담한다? 역할 분담한다. 자, 431조. 현장 평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장 평가자가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으로 나눴네요. 그래서 현장 평가자는 기본적으로 현장 평가 방문 일정을 확인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겠지. 현장 평가 나가겠다는. 그렇죠? 자, 무슨 보고서?
자체평가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맞죠? 다음 유치원에서는 다시 한번 환경 또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다음 현장평가 뭐 합니까? 실시. 인삼이 뭐 합니까? 평가 준비. 자, 원장, 그 다음 누가 있고? 현장 평가자가 있고.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밑줄쳐. 수업, 관찰, 대상, 교실을 선정해야 되겠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기본적으로 현장 평가 뭐 합니까? 실시. 그래서 수업 및 무슨 선택활동, 자유 선택활동 관찰하고. 꼭 점심 줘야 돼. 알겠어요? 점심도 주고 모두 주고 급식 장면도 관찰합니다. 2호 주는지 봐야지. 그렇죠? 2호 주는지. 알겠습니까? 기록 자료를 확인하고 관계자. 자, 그 다음 현장평가 뭐 합니까? 마무리. 그래서 과정이 머릿속에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장평가 결과에다 뭐 합니까? 총평을 하게 되고. 갔다 와서 꼭 뭘 작성해야 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가한 개별로 현장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됐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현장 평가 준비를 됐고 현장 평가 시 유치원에 시간 맞춰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넘어가자. 인삼이 무엇합니까? 평가 준비. 거기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쭉 내려가시고. 디귿. 수험이 무슨 선택활동? 자유 선택활동. 몇 분 정도 진행이 되네요? 70분간 진행. 몇 분 동안? 70분간. 그래서 적절하게 자유 선택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가능한 한 모든 학교에 못합니까? 수업 또는 자유 선택 활동 몇 가지는 한 가지는 못할 수 있도록 한다?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찾았습니까? 뭐가 많아지면 학급수가 많아서 무슨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학급을 못하다고 그렇죠. 그럼 학급을 못합니까? 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령별로 골고루 안배돼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 점심 식사 뭘 관찰합니까? 급식 관찰하고 그 다음 평가실 관계자 못합니까? 면담을 합니다. 찾았습니까? 그 다음 방과 후 과정 운영에 못합니까? 현황도 관찰합니다. 그리고 면담을 하고. 됐죠? 다 현장 뭘 보자? 평가 마무리. 그래서 결과를 검토 특이사항을 확인합니다. 찾으셨죠? 오케이. 그래서 해당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종료하기 전 평가 대비 각자 역할에 따라 평가 내용 무엇합니까? 종합하여 협의하는 뭐에 대해서 평가 결과 1차적으로 무엇합니까? 합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평가위원과 유치원, 원장, 교사들이 참석해서 무슨 시간 가져요? 총평 시간을 가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평가 참여 소감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하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평가할 때도 평가위원들은 무슨 사례 중심으로? 우수 사례 중심으로 이제 토의하면서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런 우리 유치원에서는 이 노량진 유치원은 이러이러 했는데 이렇게 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나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통 10시에 도착해갖고 그 다음에 4시 정도 끝나네. 그렇죠? 일정표 보니까 찾았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뭘 갔다 와서 작성해야 돼? 현장 평가 보고 꼭 마지막에 보고서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똑같아. 이해됐죠 지금? 됐죠? 다음 435조. 자, 무슨 평가합니까? 자체 평가와 무슨 평가를? 현장 평가를 다 종합해서 최종 종합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종합 평가 방법을 보면 참여 동그라미 1번 참여 기간에 뭐가 있어야 돼? 자체 평가 보고서. 동그라미 2번 평가위원별 무슨 보고서? 현장 보고서. 그렇지?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다음 무슨 제기도? 이 제기 사항.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사가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 학급수가 너무 많아갖고 고반을 봤는데 딴 반은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기타 사회도 종합하여 못합니까? 평가합니다.
심각한 무슨 저와 질적 저와 사유 또는 이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을 해갖고 최종 보고서, 평가 보고서 못한다고 작성. 자, 그걸 작성한 거를 이제 유치원에 보냈지. 그래서 무엇합니까? 그렇죠. 이의 제기하는 거지. 유치원에서. 됐나? 그래서 됐고. 5번 별표 쳐. 결과 공개 및 무엇한다고? 처리. 자, 그런데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교육감이. 유치원 어디에? 알림이에. 어디에? 유치원 알림이에. 무엇은 반드시 공개해? 영역별 소견과 총평은 반드시 공개. 그러니까 등급 공개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총평과 영역별 소개는 반드시 못한다고 공개해. 그 다음에 결과 처리. A등급 유치원은 3년이 주기인데 몇 년마다 할 수 있다? 4년마다 할 수 있다. D등급은 2년으로 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평가 주기 활용을 3년 주기죠. 권장하되 누구에 따라서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다. 됐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D등급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디 유치원 견학하고 A등급 유치원 뭘 지원다? 컨설팅 장학을 해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잘했어. 그래서 436쪽을 출발해서 어제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린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활용하자. 법에 뭐가 있고? 유아 교육법 찾았습니까? 자, 사주기 특징은 무엇합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통합. 그래서 무슨 지표 사용한다? 통합 평가 지표. 평가 주체는 누구다? 시도 교육감. 평가 기관은 시도 교육청과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됐나요? 됐지? 주기는 몇 년? 3년. 영역이 바뀌었죠? 크게 4가지지만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합쳐졌어. 그리고 교직원이 새로 나왔고. 됐죠? 오케이. 다음 평가위원도 보겠어요. 자, 3주기 때는 서면평가도 있고 현장평가 있었는데 제 4주기에는 현장평가위원이 있고 무슨 평가? 종합평가위원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평가 절차에도 보니까 3주기에는 종합평가는 없지. 자체 서면 현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주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종합평가 들어갔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됐나요? 최종 점거 437점. Q&A가 있네요. 평가 항목수가 왜 많아졌어요? 자, 보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왜 많아졌을까요? 그렇지. 양적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평가 항목수가 증가한 만큼 누구의? 교사의 업무 과정이 우려됩니다. 찾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확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목록 이해는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찰과 무슨 시간은? 면담 시간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읽어보자. 자체 평가 보고서의 1, 2, 4 평가 관찰 기록 면담 가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거기에 보시면 자체 평가 보고서 양 찾아가 보자. 우리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자체 평가 보고서 찾아가 보자. 어디 있지? 428점? 아, 거기 보니까 자체평가 실시 단계 관찰, 면담, 자료 확인 등 평가 방법 실시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437쪽에 보시면 이제 자체평가사 실제 양식을 보면 뭐가 가르쳐 있다는 거야. 면담이 가르쳐 있다는 거. 여기는 안 들어있지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 읽어보자.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되? 관찰과 기록으로 평가 항목을 평가할 때. 관찰과 무엇합니까? 기록으로 평가 항목의 확인이 무엇합니까?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못한다는 거야. 면담을 한다는 뜻이네. 됐나요? 됐죠? 네 번째 보자. 평가 항목수가 많아진 만큼 현장 평가 시간은 길어지나요? 무슨 말 하겠어? 당연히 오히려 단축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맞죠? 오케이. 그래서 현장 평가위원이 유치원 평가 모두 확인할 완료할 경우 평가 시간 단축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에도 활용된다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무슨 장아? 컨설팅 장아, 감사 계열을 활용하여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5번째 Q&A 보도록 하자. 자, 월간을 별도로 못하지 않고 작성하죠. 어디에? 연간에 포함되어 작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연간 따로 월간 따로 준비해야 되나요? 답 어떻게 합니까? 제목을 연감이 못합니까? 월간으로 하여 연간만 준비해도 되고, 그렇지? 맞죠? 월간을 반드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6번 읽어보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이 통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일한 평가 지표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어린이집에서는 그 영아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0세부터 2세, 3세, 4세, 5세 있고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역도 6가지 영역입니다. 보육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질문한 거예요, 지금. A, 읽어보자, 시작. 유아의 교육,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기본 사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동일한 평정 기준을 못합니까? 적용하되. 미치죠? 뭐에 반영해서? 그렇지. 각 기관의 특성을 못합니까? 반영하여 평정하도록 매뉴얼이 못합니까? 제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샘플을 한번 보시면 유치원 평가, 구체적인 평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나눠줍니다. 유치원에 가면. 그렇게 해서 보니까 거기 평가 요소,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 정기적 실시한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자, 나와 있듯이, 자, 생활 안전교육, 또 뭐 했고, 교통 안전교육,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약물 및 사이버 재난 직업 응급처치 이렇게 나와 찾았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구체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거기 위에 보시면 유치원 평가 밑에 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못한다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 거기 밑줄 게 뭐냐면, 밑줄쳐. 아동 무슨 법? 복지법.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찾았죠? 이 법률을 찾아봐야 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시 한번,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꼭 관련된 법이 뭐야? 아동복지법,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지만 알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어. 400선. 어린이집은 무슨 인증자입니까? 평가 인증. 자, 여기는 이제 유치원 거 있고 옆에는 어린이집 거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평가 매뉴얼을 준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지금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자, 어린이집은 뭐에 규정한? 자, 아동복지법에 규정한 안전교육 기준 준수 여부를 보는 거고 찾았습니까? 그래서 최소 연간 몇 시간 이상? 44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 찾았죠? 오케이. 그리고 좌측에 보면 자, 유치원의 교육부 고시의 안전교육 시간 및 횟수가 나와 있고 찾았죠? 유치원은 어디에 거기에서 체크하고 교육부 고시에 따라서 체크하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뭐에 바탕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몇 조에 28조 1항에 근거해서 여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찾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타난 측면에서 보면 자, 교통안전교육 갖고 비교해보자. 어린이집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 2개월에 몇 회 이상이 되고 1회 이상, 연 몇 시간? 10시간. 어린이집은 이렇게 하고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0개 단위, 학기당 몇 회 이상? 3회 이상.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잘했어. 마지막 7번.
일일 계획안은 누리과정 어디 있어요? 지도서에 일일 교육계획 규정 반드시 자세하게 못합니까? 작성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을 보지 않고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세요. 누리과정 지도서 일일 교육계획은 기본적 계획한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작성할 수 있어요. 교사의 뭐에 따라서 경력, 학급, 편성, 방식 등을 고려해서 작성하되 찾았습니까? 그래서 지도서에 있는 계획안의 계획안 예시를 참고하여 유치원에 정한 자체 전체적 일과 흐름을 파악할 수준에서 중점 지도사항이나 주얼 포함 양식 포함하여 약식으로 무엇합니까? 약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단 미치쳐 뭘 작성하지 않을 때는 일일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충족이야 미충족이야? 미충족이 되는 거죠. 알겠나요? 8번 설립 유형 또 뭐에 따라서 규모별로 무슨 기준을? 평정 기준을 다르게 못합니까? 차별화에 못합니까? 적용해야 합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별화 적용하도록 매뉴얼에 못합니까? 반영하였다고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급이냐에 따라서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제시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이 유치원 평가를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지식의 총체를 여기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과정에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건강한 신체운동 건강 안전하고 그 다음에 교직원에 관한 것도 하고 부모교육관리 운영관리 이런 것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평가 항목을 정확히 숙지한다는 것은 총체적 지식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해됐죠? 잘했어. 그러면 사주기는 자신이 생긴 건지 알겠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어요. 441쪽 기출문제 보고 2015년 기출문제는 3주기 평가죠? 맞죠? 그래서 4주기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평가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측면에서 평가위원들이 검토한다. 그런 것들을 서면 평가하고 현장 평가 나온다는 뜻이 이제 강교사 찾았어요. 근데 이제 4주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다음 니은 시설 설비 유아 발달해가는 거 어디 영역이야? 교육 환경이 되겠죠. 맞죠? 그럼 4주기를 고치면 뭐가 됩니까? 교육 환경 및 운영 관리로 고쳐야 되겠죠. 바뀌었으니까. 다음 유아 행동 관찰 평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교육 과정에 들어간다. 임교사 모든 시도를 국가 수준의 공통지표로 동일하게 평가한다. 어제 배웠어요. 공통지표도 있고 뭐도 있고 자체 지표도 있다고 그랬어. 맞죠? 그 다음에 평가 결과가 우수한 어린이집에는 무슨 인증제? 평가 인증. 어린이집이죠? 맞죠? 다음 박교사 읽어보자. 평가 결과에 따른 유치원의 향후 컨설팅을 할 수도 있다던데요. 맞죠? 그렇지? 강교사 학부모의 무슨 선택에 유치원 선택에 도움을 못합니까? 주기 위해 우수 유치원을 못할 수도 공개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그렇죠? 맞는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내겠어요. 우수 유치원을 공개해야 해요. 할 수도가 아니라 그냥 해야 해요 나오면 절대적인 거니까 잘못된 거지. 됐나? 오케이. 그래서 자 3주기 때는 우수 유치원은 무슨 지원을 해줬어요? 재정 지원을 해줬어. 무슨 지원? 재정 지원. 근데 4주기에는 평가 주기를 줄여줬죠. 3년에서 몇 년으로? 2년으로. 그게 큰 차이점이지. 우수 유치원은 4년. 그 다음에 충족이 개선이 필요한 유치원은 2년 빨리 된 거죠. 그게 고쳐져야 돼.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잘했어. 그 다음 보겠어. 2016년도에 어떤 게 나왔냐 보도록 할까요? 자.
영역 물은 거죠. 지금 맞지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 교육과 연관해서 시험 문제 나온 건데, 리을 영역 보세요. 맨 밑에 김교사 원장에 대한 원장. 그럼 다음 달에 해야 하는 동그랗게 치고 무슨 교육은? 부모 교육은 부모님께서 관심 갖는 주제로 미리 무엇합니까? 조사해서 강연회나 무엇합니까? 워크숍으로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제3주기 유치평가 지표에 따르는 평가 영역 쓰라고 했죠? 이때는 답이 뭔데? 그러면 4주기를 고치면 교육, 환경미, 무슨 관리? 운영 관리. 그럼 찾아가 보자. 부모가 있는지 다시 423쪽 찾아가 봅니다. 423쪽에 가면 가정미 어디에 지역사회 연계 두 번째 항목에 무엇을? 부모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분명히 나와 있죠? 오케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내겠어요? 자, 3주기 때는 부모 교육 갖고 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빤하니까 이렇게 내 지문을 지역사회와 연계한 무슨 활동을?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를 시험 문제 지문에 넣었어. 그렇게도 넣을 수 있잖아. 이해됐나요? 그러면 영역이 어디야? 교육, 환경, 어디 관리? 운영 관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내 말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그래서 4주기 유치원 평가 지표, 평가 항목 정확히 숙지해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됐나요? 자, 434쪽에서 연구 방법에서 여기 자, 실험 연구에서 독립 변인 또 무슨 변인? 종속 변인. 자, 실험 연구에 밑을 치고 이거는 설명했었어. 기억나죠? 실험 연구는 뭘 아는 거야? 어떠한 변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니까 원인과 뭘 알 수 있어? 결과를 알 수 있죠. 원인과 뭐를 알 수 있다?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44쪽에 2번 문항에 나와 있죠. 발달에 영향하는 변인들 간의 무슨 관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밝힐 수 있는 연구는 무슨 연구라고 그래? 실험 연구라. 무슨 연구를 한다? 실험 연구. 상관관계에는 원인과 결과는 밝힐 수 없지만 관련성은 밝힐 수 있어. 아셨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상관계수 1이 제일 높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상관계수가 양수일 때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정적 상관. 거기 상관계수 4번에 있죠. 무슨 상관? 정적 상관. 무슨 상관? 정적 상관. 자, 그 다음에 무슨 연구 있다?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라고 그러죠. 케이스 스터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사건에 관해서만 초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연구라고 그래? 사례 연구.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추적 60분 그런 게 무슨 연구야?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공격성이 막 증가되고 있어.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야. 무슨 연구? 사례 연구. 자, 문헌 연구는 기본적으로 모든 연구 이전에 하는 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찾아보는 거 아셨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려면 일단은 문헌 조사를 다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그 문헌 연구에 나오지 않은 것에 새로운 걸 쓰는 게 논문이야. 알았어요? 자, 그럼 거기까지 넘어갑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4주기 유치원 평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자, 4주기 유치원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나는 거 해보세요. 그렇죠. 정성평가에서 뭘 했습니까? 정량평가. 잘했어요. 양적에서, 질적에서 양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유치원과 어른이 통합됐다는 거죠. 세 번째? 혜택도 있고 또 과정에서 있었잖아요. 서열평가가 없어지고 종합평가가 만들었던. 자, 4주기 나옵니다. 올해 알겠죠? 그래서 복습 다시 한번 해주고 의미 이제 정확히 알아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습의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오늘 교사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